환상의 눈썰매 왕국이 깨어났어요. 압도적인 길이와 압도적인 스케일. 새롭게 바뀐 경주월드 스노우파크에서 최강의 스릴을 즐겨보세요. 블록버스터 눈썰매장 경주월드 스노우파크. 안녕하세요. 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품을 가르치는 사람 이영숙입니다. 저는 오늘 성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작업,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는 그것을 말 한마디로 바꾸는 비결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목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 시작.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 이거 중요해요. 두 마디요? 한마디. 우리 부모들이 너무 많이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 막 이러시는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책 앞에 대화법, 부모 자녀의 성품 좋은 성품 대화법을 쓰려고 이제 대화법에 대한 앞에 첫머리. 항상 저하고 원수 같았던, 그러나 지금은 돌아와 나의 절친이 된 우리 큰아들하고 아들에게 허락을 구하려고, 아들 내가 네 얘기 하나 써도 되니? 엄마가 책을 맨 앞에 네 얘기를 좀 쓰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생각해 보고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상했죠. 엄마가 그러면 어머니 쓰세요 막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살짝 상했지만 원래 그러니까 뒀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더니 왜 그러냐면 훨씬 엄마 아빠보다 아이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엄마니까 잊어버리고 아빠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은 섬세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섬세하게 다뤄주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불협화음이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안 통하는 게 문제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오더니 엄마 써도 돼요. 내 이야기를 쓰세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뭐냐고 물었어요. 너무 아주 심각하게 말했어요. 엄마, 내 이야기를 책에 써도 좋은데 단 이거 한 바닥을 쓰고 그 이야기를 쓰세요. 뭐냐?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로는 자식을 요만큼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한 바닥 쓰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에 엄청난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잔소리 한 적이 없거든요. 좋은 소리만 했지. 맞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좋은 소리만 하죠. 그런데 애들은 그게 상처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인데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좋다고 말한 것이 우리 아이에겐 잔소리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소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제목을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 과연 있을까? 그런데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레스의 연구 결과
그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성취를 얻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에 아주 한순간에 그 성공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순식간에 파멸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많은 보도, 또 많은 뉴스, 또 청문회, 막 이런 상황에서 봐도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성품이 부족해서 숨겨져 있던 그 진면목이 드러나면 하루아침에 파멸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죠.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공을 끝까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동력이 되게 할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주고받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화들을 이 대화가 생각할 때 그냥 정보를 주고 소통하는 것, 지식을 주는 것,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성품을 주는 거예요. 이 대화가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성품을 키우는 말 한마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아까 그 아들을 셋 키우면서 특히 이 아들들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고집 세고 또 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고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수시키고 싶은 욕구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들에게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녀들이 못 따라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얘네들은 간과하고 싫다고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의 자녀 교육의 왕도는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저도 자녀 셋을 키우면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저는 이 성품에 대한 꼭지를 잡고 성품대화법, 성품교육법, 뭐 성품 훈계법 뭐 이런 그 자녀들의 성품에 대해서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아이가 변화됐던 말 한마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말 한마디였어요. 아들아 괜찮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요 단어였어요. 저는 우리 큰아들이 정말 그 첫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시행착오가 많죠. 그래서 부모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모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지 못하는 부모가 굉장히 시행착오를 큰애한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수인 엄마 교육학으로 그 많은 세월을 다른 자녀를 키워본 그 지식들이 내 자녀를 어떻게 보면 더 질식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그 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원수처럼 됐죠. 이제 아이가 사춘기 때 우리 아이가 몸무게가 한 150kg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스트레스, 욕구 불만.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대로 하고 부모가 먹지 말라는 거 먹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여러분 150kg다. 와.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라고 공부 안 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면 할수록 자식은 더 반발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남편은 고시에 붙은 남편, 엄마는 대학 교수인 엄마. 근데 그 사이에 난 자식은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빵빵빵빵 빵빠레를 올리더니
중고등학교 가니까는 양가 교수집을 차리는데, 와, 정말 아주 심각했죠. 그런데, 제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계기가 땅 터졌어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우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부모의 말 한마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의 변화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부터 분명히 합시다. 뭘? 이제부터 내가 살을 빼면 엄마 잔소리로 빼는 게 아니라 내가 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은 로스쿨 나오고 지금 아주 똑똑한 자기 주제관이 강한 사람인데,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부모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자녀 많은 재능들을 이렇게 억압 속에서 눌러줬던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 그 고집을 안 꺾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엄마와 대항하고 아빠와 대항했으니까 부모를 바뀌게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많이 돌아온 엄마죠. 옛날 같으면 살을 뺀다 그러면 살 좀 빼라.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게 사람이냐? 이게 괴물이지? 사람 좀 빼. 이 살을 가지고 이거 네가 안 빼면은 이게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니? 네 몸 하나 관리 못하면 네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막 제가 이랬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요즘 제가 당해요. 조금만 제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우리 아들이 엄마 이리 좀 오세요. 거울 좀 보세요. 엄마 이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살 좀 빼세요. 엄마 몸 좀 관리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 서겠어요? 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저한테 들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얘가 정말 살맛 안 났겠구나. 이렇게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당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니까 내가 막 쏟아넣어도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이제부터 내가 살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빼라 그러면 내 인생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막 이랬던 애가 살을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 몰라.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야 아들아, 안 해도 돼. 네가 싫으면 하지 마.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 해도 고마워.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무슨 뭐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띵 이런 표정? 그러더니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하는데, 진짜 아마 이렇게 어디 방송에 이렇게 비포 애프터 나온 게 있어요. 제가 나온 방송에 150kg를 70kg로 뺐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렇게 의지가 있고 저렇게 자기 인생을 더 잘 영위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강요하고 명령하고 지시했구나.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죽어라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서 공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내가 몰랐어.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공부를 안 한 거였어요. 그치, 로스쿨 나오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곳 과목 정해서 자기가 박사학위 공부하고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부모가 가라는 길로 안 간다고 우리는 막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방법대로 안 한다고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두 손 두 발 다 올리고 다 포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더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그때 전 알았어요. 자, 우리 연습 좀 해보자고요. 나는 네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오늘 가셔서 꼭 쓰세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연습 좀 하세요. 심각하게. 손 좀 잡으시면서. 나는 네가 시작. 나는 네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게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야. 와, 세상을 바꿨으니까 박수 한번.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어느 젊은 아빠들이 있는 모임 세미나에서 이 아빠들 앞에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요 그대로 전해주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아빠가 35살 먹은 아빠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좀 내려가서 마이크 드리면서 어떠냐고. 이런 말을 내 아버지한테 들어봤냐 했더니 이 35세 젊은 아빠가 아니요.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내가 느낌이 어땠을 거냐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 젊은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내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오늘날의 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말 들려주자고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 말을 들려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좋은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좋은 성품이 바로 기쁨의 성품이에요. 이 기쁨이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성품의 정의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노래로도 만들어봤어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노래를 애들한테 막 부르게 했더니 애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이들에게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면요. 그 아이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포기하냐면 열등감.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 살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다 줘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왜요? 자존감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이 자존감은 바로 이 기쁨의 성품을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성품을, 더 성숙한 기쁨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2단계의 기쁨의 성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즐거움을 유지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 된다고 확 교만하고, 조금 못한다고 비굴해지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좋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잘 받거나 못 보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그죠?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그 조건에 상관없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들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는 너 공부 좀 잘해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니? 이런 거 말고, 옆집에 누구 봐라. 비교감 말고, 괜찮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 말을 들려줄 때 아이들은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관없이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늘 긍정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태도는 그 사람을 인지 능력을 확장시켜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회적 관계 구축을 잘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많은 인맥들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말 한마디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성품이라고 한다면 성품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 성품은, 예,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저는요, 이 모든 교육과정, 이 성품 교육을 제가 만들 때 표현이다라고 하는 데다가 집중을 잡은 거예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성품이에요. 좋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 너무 많아요. 여보, 나 사랑해? 한국의 수많은 남자들은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해야 좋은 성품인 거예요. 왜요?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알잖아? 이 말하고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돼? 이거하고는 이 관계 구축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만큼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은 뭐냐면 내 행복을 송두리째 너한테 다 주겠다. 이건 건강한 성품이 아니에요.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나한테로 돌아오고 우리가 서로 행복을 주고받아요. 서로 주고받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너는 자식이니까, 너는 아내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이러면서 계속 편가르기 하고 계속 한 개인의 갖고 있는 인격 그 자체로 존중해 주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좋은 성품이 뭐예요?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이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질 못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해버렸으니까 너는 끝이야. 그래서 이 끝내는 걸 대한민국이 한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조론. 예? 뭐 우리가 정말 이 끝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성품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뭘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의 해결, 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인생인데, 살아있는데. 욕구가 다 다르죠. 근데 욕구가 다르다고 헤어지기 시작하면 같이 살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욕구가 다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화합해야 되냐면 좋은 성품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더 불행이 아니라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더 품위 있고 더 예의 바르고 더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려고 애쓰다 보면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의 욕구도 소중하고 네가 소중한 것만큼 내 욕구도 알아줘.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대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영원히 남게 돼.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우리는 사랑했네, 헤어졌네. 그래서 사랑해서 헤어졌다는 거죠. 그 사랑해서 헤어진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서 더 잘 같이 어울려서 함께하는 행복을 맛봐야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관계, 예, 자녀 관계 회복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관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대화를 바꿔라. 그래서 첫째, 저는 1등급 대화하자. 너무 우리는 하등급 대화를 한 거예요, 그동안. 하등급. 예. 어떤 분이 제가 이
성품 대화법 세미나를 하는데 실내에서 했는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오셨어요. 그리고 세미나 내내 이 안경을 안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저분이 연예인인가? 왜 저렇게 실내에서 햇빛도 없는데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지? 이러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끝났는데 막 쫓아와서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너무 진짜 이분이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어요. 남편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녀들 2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방에 하나씩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바깥에 안 나와. 그런데 그 원인을 자기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우연히 제 책을 보고 제 강의를 방송에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 방송을 이렇게 제 그 특강하는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나는 이 문제가 다 우리 남편이 문제고 우리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의 이야기, 자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저는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날마다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옛날에 너무나 많은 이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집에 날마다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엄마가 그 아버지의 여자들이랑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기가 자라서 자기는 대화하는 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남편하고도 얘기를 하려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하고 얘기를 하려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다라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문제였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은 정신 차려보니까 다 이런 상황이에요. 물불이 흩어져서 자식들은 방에서 안 나오지. 그리고 남편은 이미 오래된 남남처럼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한테 말한 대로 하세요. 뭐죠?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나는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서 싸우는 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나는 말하는 건데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럼 남편이 돌아올까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남편이 한테 가서 했대요.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는데 여보 미안해 나하고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날마다 전혀 얘기 안 하고 남남처럼 살던 남편이 턱 쳐다보더래요. 이 결혼의 불행이 다 당신 탓인 줄 알았더니 내가 말하는 법을 몰랐어. 내가 말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날마다 싸우기만 해서 내가 말하면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이 부부가 화목이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리 남편한테 했더니 우리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당신 나하고 골프 치러 갈래?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둘이 골프 치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남편하고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식하고 될까요? 자식이 방방이 딱 큰 애 작은 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우리 집은 들어가도 방방방방방방 들어가지 가족이 오면 나와서 대화하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될까요? 그 제가 또 얘기했어요. 남편하고 한 것처럼 또 하세요. 두들기고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먼저 하세요. 이 아내가 알겠다고 이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많은 경우 말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말, 또 내려 누르는 말, 또 우리 부모님들이 썼던 그 분위기, 그 말, 그 단어를 내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죠? 내가 엄마가 됐어도 그러고 아빠가 됐을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대화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쓰지 말고 이제부터 1등급 대화를 하자.
이렇게 결심하면 돼요. 대화에도 등급이 있어요. 5등급은요,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4등급은요, 사실과 보고의 단계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봄날씨 같죠? 네, 봄날씨 같아요. 사실과 보고의 단계. 3단계, 의견과 판단의 단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봄날씨 같죠? 네, 예년보다 3도가 올라갔대요. 내 생각에는 한 3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작년보다 며칠 더 빠른 것 같아요. 2등급 대화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봄날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 3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봄이 예전보다 여름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봄이 오면 괴로워요. 왜요? 왜 봄날이 괴로워요? 이 봄날에도 나는 혼자구나. 결혼하지 못한 싱글의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계시겠구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막 굉장히 깊은 단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오늘 공부 잘했어? 네. 오늘 뭐 먹었어? 밥하고 김치하고 뭐하고?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요. 친구가 괴롭힌 친구는 없었어? 없었어요.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어? 잘 들었어요. 대화 끝.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숙제해. 네. 대화예요? 근데 우리 집은 대화가 문제가 없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가면 부모하고 감정도 못 나누고, 그죠? 지식은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지식 주고받을 수 없어요. 어제 배운 우리가 미래를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미래의 세상을 열어줄 수 없어요. 어렸을 때만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 막 이러고 하지, 엄마 말하는 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요, 최상의 1등급의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엄마,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비 온대. 아싸! 그래서 제가, 야, 소풍 간다는데 비 오는데 왜 왔어야? 비 오지 말아야지. 나는 소풍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 소풍 가기 싫었어. 이것들이 소풍 가면 나만 빼놓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 싫어. 그랬어? 그럼 너 지금 점심시간에 너 혼자 먹어? 응. 어느 날부턴가 이것들이 나를 안 껴줘요. 어머머, 그럼 너 어떻게 외로워서 어떻게 먹었어? 그냥 먹었지 뭐. 그랬구나. 근데 어떡하니? 비 오는데도 소풍은 간대.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뭐 혼자 먹는 놈들 데려다 같이 먹지 뭐.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이 혼자 밥 먹고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왠지 그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애들이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를 따돌리고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1등급 대화를 나하고 해준 거예요. 속을 열어주고 그동안 혼자 먹었다는 것도 알아주고. 그런데 제가 너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판단 안 해줘요. 듣기만 해줬는데 어떡하니? 그럼 이번에도 혼자 먹겠네? 괜찮아요. 혼자 먹는 놈들 데려다가 같이 먹지 뭐. 아주 멋진 아이가 된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1등급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져요. 그 아이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 돼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대로 소통이 안 돼도 그 아이가 상관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음의 힘 길러주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한 단계의 이야기는 생각, 감정, 행동을 소통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주면 좋은 대화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면 좋은 대화예요. 우리의 행동이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좋은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면 좋은 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좋았던 감정이 나빠지고, 예? 생각이 더 좁아지고 협소해지고 편견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더 무례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폭력적이 된다면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엄마하고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나! 뻥치고 나가나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성품의 대화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성품 대화가 뭘까? 어떻게 성품 대화로 소통하게 될까? 성품 대화란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더 좋은 성품으로 표현되도록 돕는 대화가 성품 대화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이 대화의 준비와 기술이 있는데 그 준비하는 마음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 네, 먼저 뭐 하는 마음을 해야 될까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그 존중하는 마음, 저는요 우리 애들을 너무너무 존중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의 말, 대화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세요. 1번, 꼬리표 붙이는 대화를 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 너는 항상 그렇지 뭐.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하는 거 뭐 있냐? 이 게으름뱅이야. 이 바보야. 혹시 이런 꼬리표를 나도 못하게 모르고 붙이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화의 특징이 꼬리표를 붙여요. 그래서 이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존중을 받지 못해. 엄마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대화가 막힙니다. 관계가 소통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이 강요나 지시를 사용하는 대화. 그래서 말끝마다 해란 말이야. 안 하기만 해봐라. 빨리빨리 해. 해라. 했니? 하지마. 강요, 명령, 지시를 쓰고 있다면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중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존중하는 대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존중하고 있는 대화는 어떤 것이고 존중하지 않는 대화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관찰.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무슨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어려움냐면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화를 내요. 왜냐하면 밥부터 먹인 다음에 말을 해야 대화가 잘 돼요. 그런데 그 아이 얼굴을 보고 관찰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배고프구나. 그러면은 밥부터 먹여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된 다음에 엄마가 너랑 대화해도 되니? 이게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리 와봐.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지 않으면서 관찰하는 것이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라고 어떤 사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성 있는 부모라면 평가보다 뭐 해야 돼요? 관찰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지금 배고픈 것 같아. 밥 좀 먹고 우리 대화하자. 지금 보니까 네가 급하구나. 네가 이거부터 하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막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막 이러면서도 말을 좋아하니까 끝까지 말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관찰해보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말하자. 이러면 걔가 씩 웃으면서 화장실 갔다 와서 말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보면서 표정, 안색, 느낌, 아이들의 태도, 제스처, 이게 다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고 내 말만 말이라고 해요. 남편, 우리 부부관계도 퇴근했는데 얼굴을 보면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이따 말해야 되는지 뭐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안 보고 띵동 하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쓴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 페이지 다 갖고 와 버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뭐이다, A는 B야 라고 평가를 내리는 경우. 우리 너무 잘해, 엄마들이. 쟤는 욕심꾸러기야, 쟤랑 놀지 마. 엄마 왜? 글쎄 엄마 말 싹 들어. 엄마 딱 보면 알아. A는 B야. 이러는 경우. 그러면 사실은 자녀가 소통하고 싶지가 않아. A는 B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관찰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쟤를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 자기 물건 막 나눠주더라. 굉장히 양보를 잘하는 아이 같아. 이러면 관찰이에요. 그죠? 예. 요런 관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들도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희경이 절대 가짐을 제 시간에 못 낼 거야.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늦게 시작해서 과제물을 제때 못 낼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이런 얘기가 사실은 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면 서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깨지고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느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욕구를 찾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자기 느낌 뒤에 숨어 있는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욕구를 표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솔직히 자기 느낌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아주 어렸을 때 어른들끼리 대화할 때 이렇게 말대꾸 이렇게 꼈다가 부모한테 완전히 혼냈대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버릇없이 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끼냐고. 야단을 얼마나 맞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모를 때.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화할 때 우리가 느낌 뒤에, 상대방의 느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다? 욕구가 숨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어른들한테도 이 질문을 많이 해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아내가 갑자기, 여보, 당신 직장하고 결혼하지, 일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말해보라고 제가 아버지들에게 마이크를 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놀다 왔어? 그죠? 내가 얼마나 일하다가 뼈 빠지게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품 대화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의 뒷속에 이 욕구가 숨어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굉장히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품 대화를 배운 만약에 남편이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오늘 고생 많았구나. 뭐 이렇게요? 네, 좋죠. 맞아요. 그럼 아마 오늘 당신 고생이 너무 심했나 보네요. 이러면 아마 확 풀렸을 거예요. 더 풀리는 건 뭐예요? 당신 오늘 외로웠어? 요즘 내가 좀 당신한테 소홀했나? 우리 영화 구경 갈까?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갈까? 당신 애들하고 너무 지쳤구나. 아마 이렇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마 굉장히 풀려질 거예요. 그죠? 네. 또 어떤 욕구들이 필요할까요? 축하와 기념의 욕구. 그러니까 여자와 이 아이들은 똑같아서 이 욕구가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우리 아들도 1월만 되면 12월부터 1월 며칠이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달력에다가 막 그리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럴까요? 내 생일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축하받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상호 의존의 욕구. 사람들은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네가 있어서 더 행복해. 우리 집에 네가 행복 비타민이야. 그래서 뭔가 상호 의존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너 없어도 엄마 못 살 줄 알고 엄마 살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엄마 너 없으면 못 살지. 우리 집은 너 없으면 큰일 나지. 그럼 가출 안 해요. 그런데 야 나가봐라. 그러려면 집 나가. 내가 눈 하나 까딱 하나 봐라. 막 절대로 큰일 나죠. 어머니 살 인생에 낙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오해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가치를 속에 있는 그 엄마의 그 속에 있는 그 감춰진 욕구를 들여다볼 만한 성숙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직 없어요. 그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욕구를 먼저 표현해주고 뽑아주고 그래야 그 아이가 나의 욕구도 뽑아주는 거죠. 같이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기 긍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는 말끝이라도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없으면 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상처가 크죠. 그래서 누구나가 인정의 욕구,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엄마라도 부모라도 다른 사람이 못해도 넌 할 수 있어. 정말 그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데려가서 집에서 가르치라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제 쫓겨날 판이에요. 정말 그 부모가 손을 잡고 교문 앞을 나올 때 그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네. 그러니까 엄마라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원수야. 네가 학교도 못 나오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남들 하는 거 반만 하라 그랬잖아? 그랬으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긍정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자녀들에게 대화로 풀어줘야 돼요. 재미에 대한 욕구. 재미없으면 애들 안 해요. 우리 인생도요, 재미없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요. 배울 때 재밌고, 일할 때 배우고, 재밌고, 놀 때 재밌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재미를 느껴야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자기 자신을 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재미가 없게. 재미없어도 해! 인생이 어떻게 재미로 사나?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요.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 너는 어제보다 훨씬 훌륭해. 오, 너 훨씬 멋있어졌어. 이런 칭찬을 자꾸 해줄 때 재미에 대한 욕구, 배움에 대한 욕구가 커지죠. 신체적 욕구, 졸릴 때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영적인 욕구,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 주고 싶고 하고, 사랑 주고받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랑은 필요 없고, 우리의 영적인 욕구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물질적인 욕구만 중요하다고 하면 파괴되는 거죠.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화를 하면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느낌 뒤에 준비하는 요구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가지인데 요청하는 마음이에요. 요청하는 마음.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준비, 무슨 준비? 존중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 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세 번째는 느낌 뒤에 뭐가 있다고?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준비. 네 번째는 요청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은요, 어떻게 요청할까요? 긍정적인 언어로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해줄래? 그러니까 부정으로 안 할래? 하지 말고 하는 것으로 긍정으로 요청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해야 돼요. 너 하지 마! 이거 하지 말아줄래? 뭘 하지 말아줄래? 아기가 먹는 우유병으로 땅바닥에 장난치지 말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뛰지 마! 이게 아니라 소파에서 뛰지 말고 얌전하게 앉아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행동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마! 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요청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엄마가 무엇을 부탁했지? 이런 거.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잘못 들었구나 이러지 말고 그렇게 들었구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하고 엄마의 요청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반응을. 근데 어때? 할 수 있겠니? 이 부탁을 들은 네 마음은 어때? 어떤 마음인지 솔직한 반응을 말하기. 이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지금. 자꾸 소통.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짧은 요 시간 갖고 우리가 정말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딱 한마디 갖고도 사람은 바뀌는 것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이의 생각을 열리게 할까? 내가 하는 말이 아이의 감정을 풍성하게 해줄까? 내가 하는 말이 내 행동을, 아이들의 행동을 더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청하면, 대화하면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테이프요법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씩을 개발을 해봤어요. 이것을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노인까지 한번 써보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로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잘 맺는 말이 딱 4마디면 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기, Thank you, T,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용서 구하는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가 돼봐가지고 잘 몰랐어. 미안해. 제가 제 아들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썼던 말이에요. 용서 구하기, apologize. 세 번째, please, 요청하기.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엄마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please. 강요나 명령, 지시가 아니라 please.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감추지 말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express. 우리는 이렇게 감추는 거, 표현 안 하는 게 좋은 성품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좋은 성품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 한마디씩만 연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한 박자씩. 고마워요. 시작. 고마워요. 용서 구하기. 미안해요. 시작. 미안해요. 요청하기. 도와줘요. 시작. 도와줘요. 마지막.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너무 잘하세요. 이거 그런데 한번 쫙 이어서 외워서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말 한마디.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 연습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고마워요부터 합니다. 시작. 고마워요. 미안해요. 도와줘요. 사랑해요. 네. 잘 모르겠으면 말하기 전에 박수부터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지,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말 한마디가 자녀를 바꿉니다.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생각해보고 말도 배워야 하는구나.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를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